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8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 주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가지고 1년 가까이 정말 긴 시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12월 9일에 9,600원까지 보고 그래도 주가는 조금씩 올라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0.24% 밀리면서 12,22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잘 못 파실 겁니다. 네. 지금 뭐 매도 의견을 드려도 쉽게 손이 나갈 만한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은 뭐 1년 넘게 계속 못 팔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좀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놓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뭐 시청자분께서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그냥 먼저 결론을 드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주가가 좀 더 반등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는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있는데 물타기를 뭐 1대1로 해서 40%까지 가져가기에는 언제 다시 한번 그 가격이 회복이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손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기회가 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수가 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매도하기가 힘드신다라고 하면은 좀 현금을 일부는 좀 확보를 해서 새로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상쇄시켜서 조금씩 줄여가고 이런 좀 적극적인 진행을 하시면은 그게 지금 이거를 이제 좀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쉽게 막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솔루션을 드리거나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 좀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또 새로운 수익으로 상세를 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뭐 바로 줄여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이후에 좋은 결과에 따라서 더 부담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은 이 LS 머트리얼즈가 요즘에는 뭐 풍력 테마 안에서도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 종목이 이제 뭐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배터리 전기차 이쪽 섹터로도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뉴스가 한두 번, 두 번 나왔었을 때는 이제 뭐 미래 먹거리 사업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이쪽으로도 이제 테마를 씌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고체 산화물 이쪽에서는 좀 유행이 지난 뭐 순간 짧게 지나갔었던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다음 이제 트럼프 정권 이슈와 뭐 그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전력난에 대한 해소를 다 원전 에너지 쪽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 쪽의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뭐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가 요즘에 또 기술주들 반등으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반등은 좀 해주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기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싶거든요. 제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가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빠르게 해결하고 하려면은 뭐 테마가 붙는다라던가 개별적인 재료가 터트린다라던가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거래량도 많은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의 뭐 재무제표를 보면서 올해 뭐 실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나 하고 보면은 지금 뭐 3분기까지의 실적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혹은 뭐 재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깎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 사업 자체가 지금은 실적으로 비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점프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하단 뭐 손절 가격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좀 줄여 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가보다는 점점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이 종목을 잘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들 분명 기회 올 수 있는 종목들 많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수익으로 한번 상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8-9082, 9083번으로 빠르게 전화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카니님 반갑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30원에 보유 비중 15%십니다. 질문도 채팅으로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시초가에 다 파는 게 나을지 알고 싶어요 하고 저희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부터 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오늘 장에서 거의 종가에 가깝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2,135원이 오늘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간 외에서 너무나도 잘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시초가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님께 전략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는 혹시 내일 바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를 거의 무당의 점쟁이 수준으로 좀 예측을 좀 하게 하시는데 네. 아무튼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그 필옵틱스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유리기판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장 마감하고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거래량과 그다음에 매수 잔량이 상당히 좀 묵직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의 상승률 10%보다 좀 더 강한 갭상승이 저는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어디서 팔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같이 좀 놓고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보고 분봉도 보고 호가창도 보고 이렇게 이제 좀 결정을 해야죠. 근데 다만 이제 보통 그 이제 시간의 거래가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7, 8%대 급등이 나오거나 그랬었을 때 보통 이제 시초가를 고점으로 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은 시간의 거래에 나왔던 가격보다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은 그 완성이 됐었던 시간의 가격보다는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하면은 보통 그런 종목들은 시초가를 고점으로 차익 매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내일 적어도 15, 20% 이상의 갭상승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 매수가가 오늘 61선 돌파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베팅 혹은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흐름에 맞춰서 내일 시초가가 10%, 15% 이상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는 공식적으로 그냥 절반 분할 매도를 시초가에 아니면은 시초 갭 상승 흐름에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그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기판의 중기적인 추이와 만약에 내일 이제 시초가를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다시 되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세라던가 관점은 어때요라고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기 중단기 관점 안에서는 여전히 시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좀 눈팅하면서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치로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님 내일 아침에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호가창도 봐야 하고 분봉도 봐야 하고 정말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실 텐데요.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충분히 또 10에서 15%의 갭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크게 급등해서 올라온다면 우선 절반 정도는 수익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저희 지금 실시간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그쪽으로 오셔서 궁금한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9,6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48%십니다. 거진 50%에 가까운 비중이신데요. 하이닉스는 분명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락장에서 보유 비중 늘릴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 함께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정말 잘 갔습니다. 10%에 가깝게 올랐죠. 9.84% 오르면서 19만 9,800원짜리까지 왔습니다. 20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진입은 아니시더라도 살짝 눌렸을 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중도 48%시거든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좀 성향과 뭐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많이 오른 종목에 저의 이제 그 주력주를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성격과 투자 방식의 차이인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 자체로만 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좀 많이 견인을 했죠. 삼성전자랑.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가 일단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쪽에 지금 다시 불이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엔비디아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미증시에서 부는 반도체 붐은 막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집중도를 분산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지난 거래일에는 또 4%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도 있었던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 CES에서 HBM 16단짜리를 뭐 새로 좀 발표를 한다, 이런 기대감들도 이제 들어간 것 같아서 오늘 9% 정도 상승을 한 거는 단발적으로는 좀 되게 뭐 중소형주 안에서는 급등 정도의 사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들어가는 거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거를 좀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20만 원 위쪽으로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도 안착하는 그림들을 좀 보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0만 원을 안 깨고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비중을 눌리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락장에 지수가, 그 주가가 내려와서 뭐 조금씩 늘려간다,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뭐 기업 내용은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잘 터지고, 그 다음에 HBM 독점 얘기들이 나오면서 역대급 실적들을 좀 터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그 AI, GPU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고 뭐 공급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서도 없어서 못 사는 뭐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하면서 AI 열풍은 계속해서 더 좀 지속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이제 힘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끌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증시의 이제 뭐 정치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는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에는 그런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환율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기업의 가치는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목표는 적어도 22만 원 위쪽까지는 쭉 멀리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손절가는 따로 잡아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 조정이 나와서 재매수가 좀 고민이 된다라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때 뭐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앞으로 전망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윗구간에 안착한 뒤에 그때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눌림목 접근보다도 이렇게 20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2만 원까지 그 윗구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2%십니다. 한국판 뉴럴링크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3.77% 오르면서 종가는 6,060원짜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꽤나 올라와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좋아요. 저는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신규 매수로 도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차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즘 뭐 로봇주 안에서의 재료도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고 그러면서 불이 좀 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CES가 진행이 되고 이제 뭐 1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는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면서 재료가 뭐 소진이 될 만한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저는 뭐 이쪽 테마 안에서도 나아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건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고 오랜 동안 뭐 1년 뭐 반년 이상은 일단은 뭐 가지고 오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트를 좀 넘겨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단가 조절을 조금 낮추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은 더 튀어줄 것 같은데, 이제 매수가가 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략 뭐 20%짜리 급등이 나와도 그냥 본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충분히 그런 급등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익절을 하면서 빠져나야 되는데, 매수가가 이 위쪽에 나온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쉽게 잘 매도를 정리를 좀 잘 못하시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꼬리 보면서 또 이제 타이밍 놓치고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아싸리 뭐 이제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1대1 정도로 단가를 낮춰서, 그러면 이제 단가가 대략 뭐 이제 윗꼬리들이 나왔었던 매물이 소화됐었던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파가 안 나와도 여기까지는 이제 치러 가는 그림들이 제시도가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뭐 그때 이제 또 비중 조절했다가 내려오면은 또 이제 또 매수해가지고 단가 또 낮추고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대략 뭐 6,500원까지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서는 강한 그림들이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뭐 차트로 모든 거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재료와 명분이 계속해서 이제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트에서는 매집의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주봉상 차트 안에서는 120 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들이 나왔었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재료와 명분들이 붙으면서 강한 급등 사례들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이번에는 윗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그렇고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그렇고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쪽으로 넘어서면은 양봉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분할 매도 익절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려면은 저는 단가를 한번 조절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뭐 5,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정도로만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도 유효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로 단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6,500원 돌파만 해준다면 강한 흐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